안녕하세요. 키움증권 WM 부문 안석훈 부장입니다. 2025년 1월 31일 금요일 기준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대한민국 대표 미국 주식 투자 정보 플랫폼 채널 K글로벌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분위기 좋았었는데요. 오후 들어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내일이죠. 2월 1일 예정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발표에 주요 지수가 모두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급락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따라서 상승세를 보였던 엔비디아가 3.67% 크게 하락했고요. 4%대 가까이 상승하던 애플도 0.67%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10대를 위한 글로벌 빅테크 수업, 많은 관심과 의견을 주시는 가운데 교보문고에서 청소년 부문 판매 2위에 올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후에도 아이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효용지수 0.75%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 0.28% 하락했고요. S&P 500이 0.5%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소형지수 러셀 2000도 0.86% 하락하면서 주요 지수가 하루 만에 하락 전환을 했고요. 특히 변동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나스닥이 2%가 넘는 변동폭을 기록했고 S&P 500이 1.49%, 다우도 1.23%의 변동폭을 나타냈습니다. 러셀 2000이 1.91%의 변동폭 나타낸 가운데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29% 하락하면서 4일 만에 하락했고요. 변동폭은 무려 3.23%로 크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강세 출발한 이후에 상승폭을 확대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12월 PCE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3% 상승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했고 전월치를 소폭 상회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의 기대치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나면서 지수가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속에 금리에 대한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국채금리와 달러화가 강세 흐름을 보였지만 이후에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금리 인하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그 상승세가 조금 다시 꺾이는 모습을 나타냈죠. 반면에 오전 중에 2월 1일 적용이 예정되어 있던 멕시코와 캐나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가 3월로 연기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확대하기도 했지만요. 오후 들어서 2월 1일 예정대로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주요 지수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하락폭이 더욱 커지는 양상이었는데요. 장 막판에 소폭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장 초반의 흐름과는 전혀 다르게 하락하는 양상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금을 제외하고 국채금리와 달러와 유가는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비트코인은 10만 1000달러 선까지 또 하락했습니다. 3% 가까이 하락하는 양상 나타났고요. 오늘 많은 종목이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하락 전환을 하면서 다우는 4개, 나스닥 100은 39개, S&P 500은 120개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도 2개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는데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0.74%, 경기 소비재가 0.09%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9개 섹터가 모두 하락했는데요. 부동산이 가장 적게 하락했습니다. 0.22% 하락했고 에너지가 2.74% 급락 양상을 보인 가운데 IT가 0.79%, 소재가 0.73% 하락 마감했습니다. CNBC가 제공하는 매그니피션트 7 인덱스 살펴보면 전일 대비 0.06% 상승한 348.08을 기록했습니다. 빅7 중에 애플과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일단 상승 마감했는데요. 알파벳은 오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204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아마존도 오늘 1.3% 크게 상승 237달러 선을 넘어섰고요. 테슬라도 상승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1% 넘는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400달러 선 유지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가 오늘 0.32% 상승, 열흘째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은 3일 만에 상승하면서 415달러 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오늘 애플에 대한 소식, 전일 장마감 이후에 실적이 발표가 되었고 어저께 전해드렸었죠. 전체적인 숫자는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아이폰 매출이 중국에서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예상치를 하회한 것이 어제 마감 이후에 초반 주가 하락을 이끌었지만 이후 서비스 사업 부문의 매출, 앱스토어 매출이 크게 상승하고 또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오늘 장 전에 4%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IB들의 투자 의견은 조금 갈리는 양상을 나타내는데요. CT그룹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255달러에서 275달러로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90일짜리 주요 관심 종목 리스트에 추가를 했는데요. 키뱅크 같은 경우에는 비중 축소 투자 의견을 유지하고 또한 목표 주가 200달러를 유지했습니다. 반면에 제퍼리스는 언더퍼폼,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 하회 투자 의견 유지한 가운데 목표 주가는 202.33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모건스탠리는 비중 확대 유지한 가운데 목표 주가를 273달러에서 275달러로 상향하는 등 IB별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가 좀 엇갈리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의 부진이 가장 큰 우려가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이후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주가에 또 목표 주가에 대한 상박 압력으로 작용을 하기도 했고요. 이외에 오늘 엔비디아는 시티그룹이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텔시 어드바이저리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회를 유지했고요. 알파벳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한 가운데 오늘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빅7 시가총액 전해드리겠습니다. 애플이 3조 5,480억 달러로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3조 850억 달러 기록 중입니다. 엔비디아가 오늘 주가가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하회했습니다. 2조 9,400억 달러. 참고로 오늘 젠슨 황 CEO가 백악관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알파벳이 2조 5,040억 달러, 아마존이 2조 4,990억 달러로 순위를 또 바꿨고요. 메타 플랫폼스 1조 7,460억 달러, 테슬라 1조 3,010억 달러로 빅7 모두 1조 3,000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 기록 중에 있습니다. S&P 500 히트맵 살펴보면 오늘 엔비디아의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고요. 그 외에 반도체 주가들도 좀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AMD가 2.45% 하락했고 인텔이 오늘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에 좀 못 미치면서 주가가 또 3% 가까이 크게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에 대한 엔비디아의 일부 납품 승인 뉴스가 전해지면서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융 섹터는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헬스케어 섹터도 FB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약세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오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엑슨모빌과 쉐브론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때문이고요. 여기에 추가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원유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경기 소비재는 아마존과 테슬라, 알파벳과 메타 플랫폼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까지 포함해서 대형주들의 상승이 그 외 종목들의 하락세를 좀 상쇄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S&P 500 상위 5개 종목 현황 살펴보죠. 금융지주회사인
프랭클린 리소시스, 화학업체인 이스트맨 케미컬, 그리고 제약업체인 에브비 등이 오늘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금융지주 회사인 프랭클린 리소시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22억 5천만 달러, EPS가 0.59달러 기록했습니다.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EPS가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운용자산 규모가 전 분기 대비 1000억 달러 정도 감소한 1조 5757억 달러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사모펀드 시장에서 연간 13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10% 급등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긍정적인 실적과 가이던스 제시한 이스트만 케미컬 7.53%, 에브비가 4.7% 상승했고요. 오늘 제약업체인 버텍스 파마슈티컬즈는 전일 FDA가 비마약 진통제 조나백스에 대한 사용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5%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50mg 알약 1정에 15.5달러의 가격이 책정되어서 상당히 높은 가격대를 가지게 되었고요. 오늘 짐 크레이머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으로 언급하면서 전자계측장비 업체인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스 4.59% 상승, S&P 500 상위 5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하위 5개 종목에 나와 살펴보면 신발 업체인 데커스 아웃도어가 20% 넘게 폭락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전일 장마감 이후에 2025 회계년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18억 3천만 달러, EPS가 3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이 17% 증가했고요. EPS는 19% 증가하면서 모두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호카와 어그 브랜드의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반면에 가이던스를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수면 및 호흡기 의료기기 업체인 레스메드, 염료 및 코팅제 업체인 PPG 인더스트리스, 그리고 MRO 서비스 업체인 WW 그레인거 역시 부진한 실적 또는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5% 넘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약 및 소매유통 업체인 월그리스 부츠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전일 발표가 되었는데요. 배당을 중단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사모펀드 인수 논의가 무산됐다는 소식에 급락한 데 이어서 오늘은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배당 중단을 선언하면서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슈 종목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실적과 가이던스에 따라서 주가가 또 엇갈리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IT 엔지니어 협업 소프트웨어 업체죠. 애틀래시안 14.92%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장마감 이후에 2025 회계년도 2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매출이 12억 9천만 달러, EPS는 0.96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7% 급증했고요. EPS는 31.5% 급증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구독 매출이 무려 30% 증가한 12억 1,3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3분기 가이던스 역시 예상치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15% 가까이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장 전에는 거의 20% 가까이 폭등세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이와 함께 긍정적인 실적과 가이던스 속에 케이블 TV 네트워크 업체죠. 차터 커뮤니케이션스 2.64% 상승했습니다. 모바일 서비스 매출 호조가 주가 상승을 견인했고요. 오일빌드 서비스 업체인 베이커 휴즈 역시 3.54%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실적과 가이던스가 부진한 가운데 금융지주 업체이면서 이제 보험업체입니다. 하트포드 파이낸셜 서비스 그룹이 오늘 2.37% 하락 마감했습니다. 역시 장 마감 이후에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68억 9천만 달러, EPS가 2.94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EPS는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주주 환원액이 5억
3,7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하고, 이후에 주주 환원책도 추가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함께 캘리포니아 산불 피해 보상과 합의율 증가 등에 따라서 비용이 계속 증가할 우려가 주가의 하락으로 나타났습니다. 2.37% 하락 마감했고요. 예상치를 하회한 매출 실적과 가이던스에 콜게이트 팜올리브가 4.61% 하락했고요. 4년 만에 정제 부문에서 손실이 발생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EPS를 기록한 쉐브론 4.56%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하향 속에 종합에너지 업체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워런 버핏이 계속 주식을 매입하면서 정말 주가가 한동안 크게 상승했었는데요. 오늘은 투자 의견 하향 소식에 4.64% 하락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유가 하락에 따른 실적 우려를 이야기하면서 투자 의견은 중립에서 매도, 그리고 목표 주가는 54달러에서 45달러로 각각 하향 조정한 것이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파이퍼 샌들러가 코카 가격 상승 지속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들어서 투자 의견 중립에서 비중 축소, 그리고 목표 주가를 153달러에서 120달러로 하향 조정한 허쉬가 1.9% 하락했고요. 베어드가 시장 수익률 상회에서 중립, 목표 주가는 160달러에서 130달러로 각각 하향 조정한 UPS도 오늘 0.58%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ETF 전해드립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인도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INDA가 0.08% 상승 마감했고요.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사모펀드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PSP 0.28%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한 통화 환율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미 달러화에 투자하는 ETF죠. UUP가 0.42% 상승 마감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 발표로 전반적으로 장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1월 주식시장에 따라서 대통령 취임 첫 해에 연간 주식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내일 아침 7시 30분에 제너케이 글로벌에서 주간 기준으로 그리고 월간 기준으로 뉴욕 증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제너케이 글로벌에서 전해드리는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토요일 오늘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